자, 이제 1회학 9 더하기 2강 본문 들어갑니다. 본문. 자, 1회학 9 더하기의 제목에 대한 의미는 알겠지. 근데 이 제목이 왜 구도를 했을까? 항상 뭐지, 왜지라고 했어. 1회학 9 더하기 뭔지 알았지? 공부 끝이 아니야. 왜 이 제목을 잡았을까? 그건 깨달음이 있었고 그 깨달음 덕분에 건널 수 있었다. 너희도 알으렴. 이런 것이 이 제목이 존재하는 이유라는 거. 그 깨달음은 뭐야? 마음을 잡으면 이목에 집중하지 않고 시각과 청각에 의존하지 않고 즉 감각 기관에만 의존하는 아주 얄쌍한 인간이 아니라 마음에 집중해서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거라 라는 걸로 얘기한다라는 거. 고전수필이니까 교술갈래. 아까 1강 때 얘기했어. 한문수필이라는 거 째째한 내용일지 뭐라고? 째째한 내용일지 문제에서 한글수필이냐 한문수필이냐도 예전에 어떤 학교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한문수필이라는 거. 기행문수필 여정과 견문이 당연히 열하일기 있으니까 기행수필. 체험이 있겠지. 분석적이라고 했었어. 아주 분석적이고 교훈적이고 설득적이고 하룻밤에 강을 9번이나 건넌 경험이 있고 외부의 사물에 현혹되지 않는다. 즉 외물에 현혹되는 건 감각을 했을 때 현혹되지만 외부가 아니라 마음을 다스려라 하니까 이거는 속인 거지. 속. 이 안이 중요하지. 외물에 현혹되는 삶을 살지 말아라는 게 주제. 체험 바탕 맞고 치밀한 관찰력이 되게 많이 나오죠. 치밀한 관찰력이라는 건 물소리를 그냥 하나하나 그 의미를 분석하고 묘사하고 다양하게 분류하는 걸 보면 치밀한 관찰력이 있다. 관찰력으로 본질을 꿰뚫어 보는 사색적인 관조라는 거. 이 관조가 뭐냐면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 진리를 깨닫는 걸 관조기 때문에 사색적이다. 관조하고 있다. 관망은 아니야 이거. 관망하고 있다 하면 안 돼. 관조하고 있다, 사색적이다, 꿰뚫어 본다라는 거, 치밀한 관찰력, 이런 것들이 특징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 이게 기승전결, 이 기승전결이 시는 아니지만 시상전개 방식은 아니지만 시는 아니지만 글의 전개 방식은 기승전결. 기승전결이 뭐야 이거? 이거 기승전결 이렇게 나가는 거지. 기승 절정, 하강, 결 이렇게 구성되고 있다라는 거. 기에서는 다양하게 들리는 물소리가 듣는 이의 마음가짐 다양하게 들리는데 내가 흥분될 때, 내가 짜증날 때, 내가 차분할 때, 슬플 때 물소리가 다 달라. 그때부터 깨달음을 얻기 시작한 거야. 그때부터 마음이 달라지면 소리가 달라져. 마음속의 생각에 따라 다르게 들리는 물소리 같은 얘기인 거지. 그다음에 강을 건너면 현재 강을 건너면서 하는 경험, 다른 사람들이 막 벌벌 떠는 걸 본 거지, 얘는. 다른 사람, 나는 차분히 건넜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하늘 쳐다보고, 기도하는 척 하고, 막 두려워서 밤에는 안 건넌다 하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마음을 다스리면 괜찮은데, 하고 이제 이게 확장이지. 여기가 확장. 아까 뭐라고 했어? 세계화, 보편화 시키는 걸로 마지막 결. 외물에 현혹되지 않은 올바른 삶의 자세를 가져라. 여기까지 깨달음. 여기까지 깨달음. 그래서 그럼 여기 뭐야? 기승까지가 뭐겠습니까? 기승까지가 체험이면 전결은 깨달음인데 깨달음이 원투가 있는 거지. 깨달음에 자기 자신의 깨달음도 있고 확장된 깨달음까지 가는 그런 교술갈래 특징. 체험과 깨달음. 1, 2 기승전결.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거. 자, 내용 들어본다. 강물은 두산사에서 쏟아나와 과일도가 부딪히며 먼저 읽었지. 먼저 이해해야 돼. 의미 떠올려 봐야 돼. 거세게 다툰다. 강물. 그러니까 물소리 같은 거야. 물소리가 얼마나 막 쏟아져 나와. 이런 것도 역동적인 거겠지. 부딪히며 이것도 역동적이겠지. 거세며 다툰다. 그러니까 약간 뭐야? 의인이지. 의인이야. 강물을 이렇게 했으니까 의인법이고 의인법으로 비유를 만든 거지. 의인법으로 비유를 만든 거야. 의인법으로 비유. 그러니까 너희는 항상 뭐라 했어, 선생님이? 한 줄을 읽으면 그 줄의 내용적인 것도 알아야 되고 그 줄의 표현 두 가지를 이해하는 걸 내신형 이해라고 했어. 내용이 뭘까? 표현 양식이 뭘까? 내용이 뭘까? 한 줄, 한 단어의 의미가 뭘까? 표현 양식이 뭘까? 한 줄의 내용이 뭘까? 표현 양식이 뭘까? 한 문단의 내용이 뭘까? 표현 양식이 뭘까? 전체 작품의 내용이 뭐고 이 작품의 표현 양식은 뭘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걸 이해라고 하는 거야. 그 화들짝 놀란 듯한 파도, 의인법, 사람처럼 했으니까 분노를 일으키는 물결, 열거법이겠지. 이런 건 의인과 열거법을 통해서 강물의 모습과 소리,
슬피 원망하는 듯한 요 듯 요런 건 지규를 통한 비유인 거야. 듯 아까 얘기했지 처럼 같이 듯양 지규 처럼 같이 듯양 그랬으니 듯 내달아 부딪히고 휘말려 곤두박질 치며 울부짖고 요거는 시각적이고 고함 치는 건 청각적 다양한 감각. 지금 강물을 묘사 치밀한 관찰력을 통해 강물을 묘사 치밀한 관찰력을 통해 강물을 열거 의인법으로 묘사. 항상 만리장성을 처불수단 듯한 기세를 지니고 있는 게 강물이다. 전거만체 차야 차 전기 만대 전포 그러니까 전쟁에 쓰이는 도구 전쟁에서 쓰이는 탱크 마차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전포 포 전고 만개 그러니까 과장이지 과장. 로도 무너져 내려앉고 터져나오며 짓누르는 저 강물의 소리를 무너져 내려앉고 터져나오는 짓누르는 저 강물의 소리니까 강물의 소리가 이 전제 우두두두 탱크가 막 만대가 다니는 소리를 뚫고 강물의 소리가 들린다니 강물의 소리가 어마무시하다고 하는 과장법이지. 터져나오며 짓누르는 저 강물의 소리를 비유하기에 부족하다 했으니까 다양한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시각, 청각, 역동적이란 표현 양식도 있다는데 이게 주관적이지 이런 게 저게 객관적이겠니? 뭐 100명이면 100명이 다 이렇게 생각하겠어? 그러면 객관이지만 다 나만의 생각이니까 이거는 객관보다는 주관적 생각 묘사다라고 하는 거고 강물의 모습과 소리 먼저 얘기해 준 거야 지금 강물. 자, 그 다음 백사장에는 거대한 바위돌이 우뚝 서 있고 강둑에는 버드나무들이 우뚝하고 상징을 하겠다. 물귀신이 다투어 나와 잘난 채 뽐내는 듯하고 자기 이목이 애쓰는 듯하다. 주관적 인식 묘사고 요것 또한 뭐겠습니까? 강물에 관련된 강물 배경이지. 강물 배경. 강물 배경 묘사. 그러니까 강물도 있고 강물이 있는 백사장의 모습은 바위돌이 있고 강둑에는 버드나무가 있고 물귀신 나오는 것처럼 애쓰는 듯 그런 강물. 요 위에까지는 강물이 소리고 청각이고 이건 강물이 있는 주변 배경을 묘사한 거지. 주변 배경 묘사지. 어떤 이는 글쓴이와의 대조하는 사람이 어떠니? 이것은 이제 전쟁터이기 말이 대체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 중국에 전쟁터가 많았겠지. 그렇지? 아니면 한국에서도 조선에서도 강물소리 그런 것이다인데 이게 고정된 것이라고 보는 일반적 인식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그럼 왜 전쟁터가 이걸까? 강물소리가 그런 것이라는 것은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렇다. 즉 전쟁터이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나오는 소리만큼 강물이 한다라는 건 강물의 소리가 고정됐다. 이건 부정적인 거지. 그러니까 고정됐다라는 건 약간 절대적이다. 강물이 절대론적 세계관이다 라는 건데 이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고정된 것을 인식하는 일반적인 인식이 이 사람인 거야. 근데 여기 주제는 고정된 게 아니거든. 상대적인 거거든. 하지만 그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확신하면서 얘기하지. 확신에 찬 어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난 그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어조가 느껴지는 거야. 어조. 강물소리는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야. 고정적이 아니야. 변화가 무쌍해. 상대적으로 들려라는 뜻인 거야. 즉 왜 상대적인 거야 돼? 내 마음이 달라질 때마다 소리도 달라져. 그래야 마음을 침착하게 하면 무서운 소리도 나한테 영향을 안 미치겠지. 그런데 만약에 전쟁터니까 무조건 무서워 그러면 내가 마음을 아무리 다스려도 전쟁터에서 나오는 소리이기 때문에 무서운 소리라 고정시키면 내가 마음을 아무리 잡아봤자 이미 그거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적이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지. 그게 아니고 내 마음에 따라 저거는 고요하게 들릴 수 있고 자장가로 들릴 수 있고 음악으로 들릴 수도 있는 거야. 무섭지 않아. 내 마음이 충분히 바깥의 외물에 현혹되지 않고 내 마음이 오히려 바깥을 다스릴 수 있어. 그러니까 고정되면 안 돼. 근데 어떤 이는 고정됐다고 얘기해. 괜히 전쟁터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것 같다가 소리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안 돼. 여기까지가 기야, 기. 그래서 어떤 이의 말과 글쓴이의 생각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어떤 이는 강물소리에 거센 것이 이것이 전쟁터였기 때문에 한 것은 고정된 일반적인 인식이다.
반면 어떤 마음에, 그러니까 너희가 인생을 살 때 이 세상은 지금 살기가 어려워 라고 고정적으로 한 다음에 그러니 나도 지금 사는 게 힘들어 라고 하면 인생을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극복이 안 되는데, 아니야, 이번 나의 인생도 내가 마음먹기 나름인 거지. 내가 열심히 하면 이 세상은 참 편한 거고 뭐 힘들다고 하지만 내가 마음먹기 난 극복할 수 있어, 이겨낼 수 있어. 그러면 세상은 내 손아귀에 있는 거야.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여기까지가 기, 출발인 거야. 이제 승 갑니다. 승. 나는, 그러니까 나는 뭐야? 글쓴이겠죠? 글쓴이가 작자 있는 거야. 산중에 살고 있는데 대문 앞에 큰 계곡이 있다 하니까 이거 어디니? 이건 조선이야. 그럼 조선. 조선이니까 이거 과거야, 과거. 지금 이 사람 어디 있어? 열하에 있어, 열하에. 그치? 그러니까 과거를 회상한 거야. 과거 경험이야. 과거 조선에서 물소리, 자기 집 앞에서 물소리를 한번 들어본 거야, 이거. 집에서. 대문 앞에 큰 계곡이 있었고 해마다 여름철이 되어 소원하게 한 차례 지나갔다면 물이 많아지겠지, 계곡물이. 그러면 이제 노상 전고와 전기와 전포, 아까 있었던 것들처럼 전고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듣게 되는 건 과장이고 비유법이겠지, 이거 다. 보조관념들이야. 아주 무서운 소리를 듣게 되니 귀병이 날 지경이었다. 귀가 따가웠었다라는 거, 요란하다라는 것의 비유. 내 집 앞에서도 그랬다라는 거, 내 집 앞에서도. 나는 예전에 방문을 닫고 누워서 그를 다루는 비싼 소리를 견주어 보며 들은 적이 있었다. 이게 이제 뭐야? 견주어서 하니까는 솔숲에 바람이 불 때 나는 듯한 소리도 들렸다.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이 소리가 아니었다라는 거야. 노상전결. 만약에 전쟁터라고 했으면, 전쟁터 때문에 이렇다면, 만약에 고정된 인식이었으면 이런 소리가 안 들려야 되지만 나는 상대적으로 내 마음속에와 조응되는 소리로 들었으니 이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거지. 솔숲에 바람이 휴휴 듣는 소리. 계곡물 소리를 청아하게, 그러니까 이건 내 마음이야. 내 마음이 청아하다라는 건 맑고 깨끗한 마음일 때 대숲 숲 속에 드는 소리로 들린 거야. 원래는 막 고름쾅쾅이지만 내 마음이 청아하면 저것도 청아한 거지. 청화, 난 청화, 걔는 청아. 또는 산이 갈라지고 언덕이 무너진 듯한 소리, 이것도 지규야는 흥분할 때는 이런 소리가 들. 내가 막 흥분할 때는 또 이렇게도 들린 적도 있고, 흥분할 때는 또 내 마음이야. 개구리 떼가 다투어도 개골개골 그렇게 들릴 때도 있었어. 그때 내 마음은 우쭐할 때 이런 소리, 우쭐하면 개구리가 개골개골 이렇게 들려? 내가 우쭐하면 그랬대. 들은 경우이다. 즉 마음가짐에 따라 다르게 들리는 계곡물 소리를 다양한 비유적으로 열거하면서 다른 비싼 소리를 견주어 보면서 글쓴이의 뛰어난 관찰력이다. 뛰어난 관찰력. 왜냐면 개구리 개골거릴 소리, 솔숲에 부는 대나무 소리, 우쭐 청아할 때 듣는 소리, 흥분할 때는 막 드는 소리, 그치? 그리고 아니면 우쭐할 때는 개구리 개골개골 소리. 그러니까 이렇게 소리를 치밀한 청각적 관찰력이지. 시각적 관찰력도 있지만 청각적 관찰력. 방문 닫고 방문을 또 닫았어, 또 이렇게 듣는 거야. 축이 연거푸 울리는 소리는 분노할 때는 막 여러 가지 축대가 막 움직이는 검은과 비슷한 악기가 축이래. 축이 악기, 대나무로 악기가 막 요란하게 하는 것은 또 분노해서 듣는 건 또 이럴 때 이런 소리가 들려. 이런 마음에 따라 각각 소리가 달라져. 깜짝 놀라서는 천둥번개가 치는 소리, 운치 있게 때 이렇게 듣는 소리, 슬퍼하면 또 높은가라게 하는 소리, 누가 왔나 하면 바람에 창문이 살짝살짝 흔들려야 누가 왔나 라는 거. 그런데 이 모든 소리를 올바로 들은 것이 아니오 다만 마음속으로 가상한 바에 따라, 마음속으로 내가 가정하여 생각한 바에 따라 귀가 소리를 지어낸 것이다. 마음속의 생각에 따라 다 다르게 들린다. 마음속의 생각에 따라 다 다르게 들리는 물소리가 있었다. 이게 승이지, 승. 여기까지 과거에 이렇게 경험을 해봤다. 그래서 여기 뭐가 나오는 거야? 지금이 나오는 거야. 지금은 현재. 지금은 어디야, 이제? 이거는 중국이야, 중국. 열하로 가면서 겪는 거야. 이거는 과거. 과거 조선의 자신의 집에서의 경험. 집에서 이런 적이 있었어요. 이게 없었으면 현재 와서 이게 안 되겠지?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었어. 마음을 따라 소리가 달라지는 경험을 옛날 조선에서 해봤어. 집 앞에서.
문 닫고 소리를 관찰하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나는 중국을 가고 있어요. 지금 나는 밤중에 한 줄기 강을 9번이나 건넜다. 밤중에. 이미 건넌 다음이야, 이제. 시간상은 현재지. 지금이라는 건 그 글 쓸 때, 그 쓴 건 조선에 와서 썼지만, 그러니까 지금 현재를 이 글쓴이가 측정한 것은 그 강을 건넌 날 밤을 얘기한 거야. 그때의 기준으로는 과거가 이게 과거인 거지. 이 강은 북쪽 북경 너머에 흘러나와 만리장성을 돌파하고 유하와 조하, 황하지 인천과 강하 합류하여 미룬성 아래를 지나면 백하가 되는데 어제 바로 백하를 건넜는데 백하가 이 강의 하류였다.